저 이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네. 6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배출 사업장 관리를 하셨는데 22년에는 32개 사업장, 네. 23년에는 39개 사업장, 그래서 24년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8개 사업장 이래가지고 매년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주신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년 연속 위반 사업장이 10곳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3년 연속으로 된 위반 사업장이 3곳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네. 어딘지? 뭐 업체명을 얘기하기는 좀 뭐해서 네. 이거 좀 주시겠어요? 전달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업체가 이제 업체명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거기 업체가 3년 연속으로 예, 위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악취 기준 초과해서 개선 권고도 하고 첫 번째가 첫 번째 업체는 대기 배출 시설 방치해서 과태료도 냈고 예, 뭐 법정 교육도 미수하셨고 두 번째는 똑같은 3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산먼지 발생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비슷한 거예요. 폐수 배출 때문에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이렇게 하는데 매번 이제 보니까 그냥 개선 권고하거나 과태료하거나 개선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 때 보시면 추진 계획에 환경 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적발 시에 강력한 행정 처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겠는데 반복적인 3년 연속 이런 사업장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3년 한 3번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중점 관리로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년에 1에서 3회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수 관리, 일반 관리, 중점 관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3번 연속적으로 반복된 위반 사업장은 중점 관리로 해서 저희가 더 지도 단속을 더 강하게 하고 이제 아까 2년에 한 번 정도 적발한 데는 우수 관리로 해서 적발이 없는데 우수 관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1년에 이제 한 번 정도 적발한 데는 일반 관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같이 이러한 경우는 한마음 생명산업은 악취 때문에 피로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생산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악취 민원이 많고요. 이 한마음은 그래서 이번에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그 신고 대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3번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네. 신고 대상을 지정을 하면 아까 같이 조업 정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좀 더 강한 행정 처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이제 자료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 사실 반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을 해주셔야 이것들이 불법 행위가 또 근절이 되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개선 추진단을 이제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취 개선 추진단의 활동 내용을 보니까 맞춤형 저감 시책을 발굴하고 악취 대책 위원회에서 저감 시책을 이제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회의가 23년에 3회를 하셨고요. 근데 23년에도 8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4년에는 2월에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뭘까요? 악취 개선 추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추진단이 저희가 사회 개최를 했거든요. 4번 개최를 했거든요. 24년에요? 네, 2024년에는 한 번 개최했고. 그러니까요. 2월 달에 하고서 왜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서 이제 맞춤형 저감 시책을 발굴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시책을 가지고 악취대책위원회에서 저감 시책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여기를 2월 달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으시면은 저희는 뭐 맞춤형 저감 시책 발굴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 시가소별로 그 관리하는 배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개선 추진단에 모여서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2월달에 추진은 않고
좀 네. 저희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추진단에서 나온 저감 시책,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각 부서마다 네. 하지만 악취 관련해서는 원인들이 다양해서 네. 그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적인 저감 시책 발굴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협업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 없어서 각자 부서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네. 신경 써서 같이 좀 더, 해주시면 네.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이제 이 부분 좀 좀 챙겨보겠습니다. 제대로 좀 네.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악취 통합 관제 센터를 조금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이거 23년도 7월에 개소했죠? 네. 예, 이제 개소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에 하는 일이 관제 센터잖아요. 네. 그래서 악취 발생의 원인이 어디서 나는지 전에는 몰랐지만 네. 위치를 찾고 네. 그리고 이제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되게 답답해했는데 네. 어딘지도 모르겠고 네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소통을 좀 강화하고 네.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는 뭐 이런 이제 네.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악취는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요. 해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네. 이제 어떤 네네.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는 이제 악취가 아까 말씀하처럼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사업주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자기가 법적 기준 이내 어떻게 보면 15라는 배출 기준만 자기는 준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이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여기가 악취 근원지이니까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악취를 기준치 이내지만 악취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도 좀 그 어떤 기준 배수를 좀 강화해달라고 건의도 여러 번 했거든요. 되게 우리가 저희 기준 배수가 10호인데 12호도 굉장히 강한 악취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행정처분 포집도 더 전보다 더 많이 하고 또 초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죠. 상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제 시작 그렇죠. 단계니까 네.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잘했다 못했다를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네. 지금 얘기를 해요. 네. 23년부터 7월부터 23년 네. 7월부터 24년 10월까지의 민원 접수 현황을 제가 자료로 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민원 건수가 총 1,295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빛가람동 민원 건수만 했을 때는 406건에서 전체 건수의 한 31% 정도 이제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2024년 5월 19일자 신문에 보니까 네.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508건인 거예요. 네. 이 신문 기사를 좀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요. 5월 죄송해요. 5월 19일자 신문인데 거기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508건이라고 하고 개선이 시급한 업체 13곳은 고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했다고 돼 있어요. 네. 이제 기사에는 그렇게 났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받은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제가 이 1,295건을 다 통계를 냈거든요. 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민원 접수 사항은 304건인 거예요. 그리고 실효 채취는 12회를 하셨고요. 네. 기준치 초과는 여기서 6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준치 초과가 안 됐는데 고발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발 신고한 13곳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고발 신고는 꼭 악취만 있는 게 예, 아니거든요. 예. 다른 시설의 위반 사항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네, 기사에는 네. 악취 통합 관제 센터에서 네. 예, 성과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508건을 예, 적발하고 아, 예, 13곳을 신고했다. 예, 그랬는데 실제 자료에는 그 자료에서 24년 10개월 동안은 4곳밖에 고발을 안 했어요. 주신 자료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것들을 꼭 제가 하나하나 따진다는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성과는 성과죠. 사실은 네.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악취 통합 네. 관제센터가 생긴 건 너무 좋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상 타서 제가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과에 대해 너무 네. 크게 보시는 거 아닌가 성과만 네. 예 제가 부풀리기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기사를 잘못 내셨던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셨던지 어떤 부분일까요? 하여튼 그게 또 오래된 몇 달 지난 일이고 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있던 일이 아니어서 또 답변이 좀 어려우셨겠죠.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사를 낼 때도 좀 신중하게 네, 네.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네. 조금 해주시고요. 이제 악취 통합 관제센터 모니터링을 이제 하고 민원 들어오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있는 그 네. 작업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1년 6개월 동안 빗가람동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406건의 악취 민원이 관제센터로 접수를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료 채취를 딱 3회 했어요. 네. 예. 그마저도 이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악취가 하루에 5번 이상, 그러니까 5명 이상 민원을 낸 날이 있어요. 뭐 7월 달에는요. 하나 둘 셋 막 7일 정도를 뭐 5명 이상이 악취를 같은 날 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날에도 시료 채취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20회 정도의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시료 채취하지 않았고요. 그날 결과가 뭐였냐면 악취 배출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이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은 20명 넘게가 민원을 넣는데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관제센터에서 거기 가서 조치를 하려고 갔다 보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겪는 불편함하고 실제 현장의 악취 기준하고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괴리가.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신고받고 가서 현장을 가면 그 사이에 악취가 또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료 채취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정한 기준 배수하고 현재 주민이 느끼는 그 악취의 느낌 강도가 갭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갭이 커요. 우리가 보통 기준 배수가 15인데 현장에서는 8도 강한 악취로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도 그런 기준 배수를 좀 강화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또 건의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의원님 말씀 맞아요. 일단 측정은 저기죠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시로 채취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이건 간능법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또 측정을 않고 그냥 이상 없음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한 부분이에요.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다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러더라도 포집은 해라.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다수가 있는 데는 설령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우리가 간능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만든 게 다 강도가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포집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효 채취를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문제요. 가니까 또 어쨌든 간에 좀 냄새가 네. 없어졌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점들이 어디가 포인트인지는 좀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이제 우리는 1년 반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우리가 이런 거 구축했고 네. 했다. 이제 이게 아니라 그 다음 그렇죠. 단계를 우리가 이제 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 이제 해결 여부인 거죠. 네. 저도 민원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네. 관제센터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이건 관제센터예요. 근데 이제 뭐가 해결되냐 이거죠. 냄새는 더 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1년 네. 6개월을 운영한 거라 사실 비교치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작년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2년간의 비교는 할 수 있어서 네. 이제 되게 봤는데 작년 7월에는 20건인데 올해는 75건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8월에는 15건인데 올해 25건, 9월에는 31건인데 이번에는 올해는 69건. 10월에는 17건인데 올해는 이제 28건.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민원이 더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행정에서 좀 더 이것들을 받아줘서 더 전화가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갑자기 시민들이 코가 더 예민해진 것도 아니고 더 성격이 나빠져서
예, 더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악취가 더 났기 때문에 더 느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관제센터를 해서 우리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냄새가 덜 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권역별로 네. 세지도 만만치 않게 네, 나더라고요. 네, 네. 특히 어떤 사업장 거기는 사업장이 지금 여기 조치도 하셨지만은 네. 시은 농장하고 시업 농장하고 네. 티귿 한우하고는 계속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역별로 얼마나 네. 많이 나고 어디가 문제였는지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역별이나 월별이나 원인별이나 예, 업체별 이런 통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1년 반을 돌리셨는데 그 다음에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진단에서 그럼 뭐를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저는 그래서 민원 발생 조치 외에서 발생 저감 네. 조치 계획 장기적 계획이 있나요? 네. 혹시? 저희가 이제 딱 그 발생된 지점을 이제 원인은 파악을 했고 거기 사업장에 대한 이제 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빛가람동은 2개 사업장을 보고 있어요. 아까 뭐 그 닭 그 키운 데하고 그 태빛공장 미래에코라는데 그걸 2군데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미래에코도 거의 10억 가까이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온 뭐죠 날씨가 저기압이거나 그럴 경우에 악취가 이제 많이 또 풍겨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축산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렌더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농림부하고 협의할 사항이라 이제 그 어떤 렌더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악취는 굉장히 많이 저감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일까요? 글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그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라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축산가에서 부지런히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자, 그게 개선이 된다면 좀 저도 많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악취는 저감이 안 되고 저희 환경부서는 어떻게 보면 단속, 이제 계속 초과되면 뭐 단속 저기 개선 명령 내리고 뭐 조업령 내리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일단 개선을 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축산가하고 많이 협업이 돼서 이제 지원을 통해서 개선이 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 이제 옥산도 이번에 개선을 그 지원을 했더라고요. 한 1억 6천 가까이 어떤 방지 시설을 그 세정 집진 시설인가 그거를 온심령 집진인가 집진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내려와서 9년 정도 됐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냄새가 줄어들긴 예, 했어요. 예. 근데도 어쨌든 간에 이게 냄새가 나서 어쨌든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되게 심하게 나도 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7월 동안 19일 동안 났어요. 7월 네, 한 달 예, 동안. 예. 그리고 8월도 14일간 났고요. 9월에는요 21일 동안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진짜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했던 민원에 대한 답변들이 요거 지금 하고 있다. 맞습니다. 사업 추진하고 예. 있다. 요것만 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 또 나면 또 요거 한다고 거기는 했는데 그 사업장은 해결했는데 여기는 또 이것만 하면 될 거예요. 하고 시민들한테 이제 답변을 한 지가 사실은 예 저도 이제 산 증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이제 단계가 나와야 정확한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냄새를 아예 이제 우리가 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 건의는 했다지만 내부적으로 환경부에서 바꿔주기 전까지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곳을 보면 이게 기준치 이하일 때도 냄새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디 수준까지는 줄이겠다. 우리가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기준치 이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근데 줄이려고 노력하겠다. 근데 목표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어떤 목표의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겠다가 저희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진 같은 경우에는 그 악취 저감 시설 최신 공법 적용하는 걸 의무화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그 법, 그 어떤 공법 적용하는 법들이 어떤 사업들이 그게 과연 최선일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또 한동안에는 사업자를 다 내주고 있는데 한쪽에선 내주고 한쪽에서는 처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전체적인 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관제센터는 시작이고 아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주 최선의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고요. 이제 구체적이나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이나 구체적 통계와 분석 없이는 그 다음을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래 걸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 갖고 네. 예. 선제적으로 구축한 만큼 시민들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에 또 그리고 사업장 보호 그것들을 위해서 정부의 악취 관리 정책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네. 또 나주시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것들을 좀 강조하고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혹시 한국일보에서 연재하는 그 출구 없는 사회적 공의 악취 그 시리즈 연재 시리즈 한번 보셨을까요? 관련하면은 거기에 전국에 있는 악취에 대한 이 통계들이 좀 나오고 다양한 방법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고민들이 좀 좀 해주셨으면 찾아보고 저희도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기후 변화 네. 적응 대책 세부 시행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이제 적응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적응 대책을 좀 이제 세부 시행을 봤더니 건강 파트 건강, 네, 재난, 건강, 농업, 산림, 네. 물 관리, 뭐 적응 기반에서 저희가 에너지 교육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적절하게. 근데 지금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생태계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생태계 아, 네. 적응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외래종 관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혹시 요즘에 그 빛가람동에서 제가 봤는데 나주 전역에 그 양미역취 혹시 보셨나요? 양미역취 노란색 이렇게 다발로 된 이게 무슨 건지도 모르고 행사 때 막 장식용 꽃으로도 막 사용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란색인데 원산지가 북미인 귀화 식물인데 우리나라 이제 남부지방으로 좀 많이 퍼져 있대요. 외래종인데 이게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가 깊고 넓게 펴져서 이제 집단으로 생육질을 형성해서 농작물 재배까지 이제 침투하고 토종식물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국립호남 생명자원관에서 유해식물 대상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빛가람동 곳곳에서 보이고요. 요즘에 이제 나주시가 그 나주시 보호수 등 조사 연구 용역하면서 나주 나무 이야기 통해서 역사, 보호수 등을 홍보하고 이렇게 심으면서 관광 자원화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더 포함해서 발맞춰서 우리가 외래종 관리 통해서 나주의 생태계 보호에도 좀 관심을 갖기 바라는 마음에 그거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제 사업들을 좀 봤어요. 네.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굉장히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념에 확산되도록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도사 역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 우리 나주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가 그렇게 운영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 내용이나 예산들을 볼 때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네.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소통을 하셔서 네. 활동 영역도 늘려주시고 네. 지원도 좀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좀 주시면서 다른 지자체들 조금 참고하셔서 네. 소통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그 지속가능 발전 이념에 맞는 알맞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